자, 451페이지 3번 저 3 납세무의 확장이 있잖아요.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451페이지 17번 문제는 23회 때 딱 한 번 나왔어요. 자, 요 내용은 뭐 제2차 납세무에 관한 것은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드리긴 좀 그런데 일단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제2차 납세무라는 게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 특강이니까 뭐 살짝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시 요거 나올 가능성은 높진 않고 우리 세금 납부하는 자, 납세자라고 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자, 납세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하고요. 납부할 의무자는 아니지만 징수의 의무가 있는 징수 의무자로 나눠져요. 그랬을 때 납세 의무자에는 본래 각 세목별로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어요. 처음 배우는 건데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고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고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고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고 뭐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고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자고 이렇게 본래 각 세목별로 납세 의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차 납세무자라는 게 있어요. 제2차 납세무자. 자, 제2차 납세무자가 있는데 제2차 납세무자는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요. 제2차 납세무자 어떤 건지 한번 처음 배우는 건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제2차 납세무자 사업양도 같은 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업양도. 자, 사업양도 같은 경우에 갑이라는 사업양도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업양수인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양도한다면 사업 양도에 관해서 원래 주된 본래 납세무자는 누구냐면 사업 양도인이에요. 근데 사업 양도인이 사업 양도와 관련해서 세금을 못 내잖아요. 당연히 사업 양도 관련 세금을. 그러면 이 사업 양수인을 제2차 납세무자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런 사업 양도의 경우는 이 사업 양도인이 못 내면 그 사업 양도 관련 세금을 못 내면 이 사업 양수인이 2차적으로 보충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해요. 보충적으로. 그래서 보충적인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2차 납세무자는 얘가 세금을 안 냈을 때만 사업 양도인이 세금을 안 냈을 때만 보충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거예요. 제2차 납세무자. 그런 거지. 과세권자가 사업 양도인은 제껴놓고 바로 사업 양수인한테 야, 너 세금 내.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충적인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될 때 자, 이럴 때 사업 양도의 경우 사업 양수인은 제2차 납세무자라고 합니다. 보충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연대 납세무자, 세금 연대서 납부할 의무자가 있죠. 연대 납세무자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증인이 있습니다. 보증인, 주된 그 조세 채무에 대해서 세금을 못 내면 보증인으로 규정된 자가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 보증인은 우리가 흔히 세금 납부를 보증한 경우와 신고를 보증하다고 했을 때 신고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고 납부만 보증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납세 보증인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얘네들은 전부 다 납세 의무자예요. 그래서 이 세금 납부하는 납부할 의무자, 납세 의무자에는 제2차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보증인을 포함하고요. 징수 의무자는 징수의 의무가 있는 자인데 얘는 어떤 경우에 그렇냐? 자, 우리 원천징수 의무자, 특별징수나 원천징수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특별징수나 원천징수 의무자 이런 애들은 징수의 의무가 있는 자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근로소득세 같은 거 원래 근로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주된 본래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면 본래 납세 의무자는 누굽니까? 근로자. 근데 근로자가 내는 게 아니라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징수 의무를 부여했는데 사업주에게 징수 의무를 부여해서 사업주가 소득 지급할 때 외채 세금을 떼고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럴 때 소득세만 떼는 게 아니라 소득세를 과세 표준으로 해서 10분의 1 세율로 해서 지방소득세를 계산해서 함께 냅니다. 그잖아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에서 납부할 때 특별징수. 그 다음에 국세에서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 그래서 이렇게 특별징수나 원천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금을 납부하는 자긴 한데 납세 의무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납세 의무자에는 얘네들은 포함하지만 징수 의무자를 납세 의무자에는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제2차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가 쫙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럴 때
출자자에 대한 제2찬압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해설을 먼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법인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수사부나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하고 비상장 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비상장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자체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자체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그 아랫줄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부족액에 대해서 제2찬압세금을 진다. 그래서 비상장 법인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못 내면 자 밑줄에 거기 아까 네 번째 줄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부족액에 대해서 제2찬압세금을 지게 됩니다. 원래 비상장 법인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못 내? 그럼 2찬압세무자로 정해놓고 누가 세금을 내야 된다고요? 그 무한책임사원이라든가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가 납부할 제2찬압세무자가 됩니다. 그럴 때 이 경우 그 과점주주는 누가 되느냐 그러면 이 경우 과점주주는 밑줄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 명과 그 친족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사람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밑줄입니다. 100분의 얼마?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권리를 실적으로 행사하는 자인데 그러니까 과점주라고 하면 딱 100분의 얼마? 50을 초과해야지.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주 아니에요? 아닙니다. 초과해야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그거 할 때 그 과점주주하고 똑같아요. 이 지방세 기본법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점주주 그러면 저희가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했잖아요. 딱 50%인 주주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초과하는 주가 과점주주고. 그러면 이 17번 문제가 평상시에 공부를 잘 안 한 내용인데 문제가 나왔어요. 자, 답은 어떻게 올라왔냐 보세요. 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 납세무 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찬압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자는 제2찬압세금을 잘 몰랐다 할지라도 보세요. 한 명에서의 무한책임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비상장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적으로 행사하는 자. 그러면 배운 거 나왔잖아요. 바꿀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이거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주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2찬압세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번의 정답이에요? 3번을 골랐어야 돼요. 잘 몰라도 여러분. 자, 4번, 5번 이런 식으로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비상장 법인에 있어서는 제2찬압세무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452페이지 핵심 정리에 보면요. 핵심 정리에 보면 출자자 등에 대한 제2찬압세무, 법인에 대한 제2찬압세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물어볼 가능성은 낮고요. 그래서 자, 주된 납세무자는 비상장 법인인데 세금 못 내면 무한책임사원과 특정한 과점주주, 50% 초과하는 주주, 과점주가 제2찬압세무자가 되고 법인이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법인에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세금을 못 냈을 때는 그 법인이 이찬압세무자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뭐 한도액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됐습니다. 이 정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 배운 지식으로 살려서. 그래서 우리 세법은 문제를 의회 범위에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대개 사실은 수험생들이 그 막 마음 급한 상황에서 당황해서 그렇지 차분히 보면은 사실은 전혀 의회 범위에서 나와도 희한하게 보면 답은 고를 수 있게 나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답은 보여요. 대충 자세히 보면 딱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운 지식으로 보면 아까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풀어서 맞춘 수험생들이 상상도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세히 제가 설명 안 했어도 그 다음에 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4번까지는 되게 배운 거예요. 근데 5번 하나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의회 범위에서 지문 하나를 새로운 걸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작년에 문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걸 골라내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당하지 말고 문제를 골라냈어야 돼요. 이해도 하여튼 제가 강조 안 했는데도 요 문제 강조 안 요 제2찬압세무에 관해서 강조 안 했는데도 맞춘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과점주주 그럼 50% 초과하는 주인데 딱 50이면 아닌데 이래가지고 딱 걸어가지고 그죠? 네, 이렇게 합니다. 자, 452페이지 보겠습니다. 조세와 일반 채권과의 관계 있죠. 이것도 한 번도 지금 안 배운 건데요. 나중에 5, 6월 달에 배울 내용인데요. 자, 어떤 거냐면 국세 지방세 조세 채권 있잖아요. 그러면 국세 지방세가 조세 채권이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해서 징수가 돼요. 근데 국세 지방세보다 더 우선해서 징수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에 대한 거예요. 지금 이게.